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 재수학원에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번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상담 사례는 10년 넘게 다양한 재수학원에서 실제 상담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제가 현재 근무하는 재수학원을 포함해서 특정 학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동영상이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형태의 재수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대응을 하실 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 재수학원에 다니면서 어떤 인간관계 갈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흔한 주제 중에 하나일 텐데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인간관계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햇병아리 강사에 있을 땐 우리 학생들이 나름대로 어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사회 갈등이 부모님이나 학교 생활 또는 주변의 어른들의 영향에 의해서 그대로 물려받아 재수학원 인간관계에 투영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요새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특히 지나친 편견에 가득 찬 정치적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정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치가 무관심하면 할수록 나쁜 정치인들이 좀 더 나라를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문제는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지나친 편견에 가득 차서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특강교실에서 대형 강의실을 보통 얘기하겠죠. 거기에 책상에 있는 낙서들을 조사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진영들이 있긴 하겠지만 서로 상대방을 헐뜯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기숙 형태 학원 같은 경우에는 룸메이트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려와서 상담해서 방을 바꾸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이성에 대해서 너무 저속하게 이야기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말해서 재미있고 인기 있다라고 여겨지는 친구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패드립이나 색드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단순히 재미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많아서 같은 남자끼리라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요새는 의외로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성에 대해서 저속하게 이야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여학생들이 내려와서 상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학생이 여학생에 대해서 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대해서 얼평이나 몸평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았었는데 그런 적어놓은 내용들이 상대방에게 유출되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성에 대한 관심을 누그러뜨리는 것 자체는 힘들다 할지라도 너무나 저열하고 저속하게 평가하거나 이야기하는 건 자제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개강 같은 걸 할 때 그런 일들에 대해서 특히 얼평이나 몸평하는 것이 발각되면 정말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제가 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외로 지역 감정이 반영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출신이네. 그럼 여러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각 도에 해당되는 은어나 속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특정 지역 출신을 무시하거나 이유 없이 욕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정시원서를 써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데는 지방대 의대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추천을 드리면 그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님과 학생 모두가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종교적 문제도 심각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일단 그 종교를 너무나 믿는 나머지 내 종교는 중요하지만 상대방 종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즉 사이비로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논파하는 종교적 논리 같은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제가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일단은 학생들이 각자의 의견을 갖는 것은 존중은 해주지만 내 의견이 중요한 것만큼 상대방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증거나 아니면 어떤 확실한 근거 없이 무언가를 비방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저희 반 학생들에게 평상시 얘기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함의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예의를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일부 학생들은 친하면 친할수록 격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격이가 없는 것을 예의 없게 행동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배려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대꾸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잘 때 또는 다음날 등원했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정말로 기분 나빠서 화가 나거나 정말로 상처가 돼서 슬퍼서 울면서 저하고 상담한 사례들이 은근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법들은 묘하게 서로의 기분을 긁는 화법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이런 예일 겁니다. 야, 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봐. 내가 네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라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법이 되게 엄청나게 수를 깔아놓은 대화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나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대꾸하지 않으면 내 단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속이 상하게 되고 그런데 상대방이 내 단점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심하게 맞받아치면 상대방은 나의 단점도 인정하지 못하는 쪼잔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얘기를 들은 친구는 어떤 반응을 해도 나한테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법이 상당히 묘한 화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자면 만약 친구가 이렇게 말을 꺼내면 그래 나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맞받아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우습게 나의 이미지가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수하고는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에 따른 은근한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수생 학생이 모의고사 시험을 잘 봤는데 재수하는 학생이 모의고사를 못 봤어요. 그래서 편하게 둘이 즐겁게 얘기하다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게 돼서 서로가 우연찮게 점수를 알게 됐는데 시험을 못 본 학생이 너무나 기분이 나쁜 나머지 시험을 잘 본 삼수생 언니를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잘 봤다. 그럼 축하해요 언니.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한 대화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언니면 여기서 1년 더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시험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대화법도 많았었습니다. 은근슬쩍 언니들이나 형들한테 기눌리기 싫어서 이렇게 은근슬쩍 비꼬아서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것이 갈등을 유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너 수준이면 그 정도 점수면 만족스럽지 않냐? 아니면 그 정도 대학이면 만족스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상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위권 또는 중위권 학생들을 은근슬쩍 까는 스타일의 대화법인데요.
서로가 모의고사 점수를 얘기하거나 수능 점수를 이야기했을 때, 야, 너 그 정도면 네 실력에 잘 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은근슬쩍 비웃는 그런 대화법을 많이 구사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사례로도 뭐 이성 친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성 친구들끼리 편한 사이에서 어떤 여학생과 남학생이 사귀게 되었을 때 또는 호감을 표시했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한 친구가 야, 걔 정도면 너한테 어울리기는 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법도 들어보면 묘하게도 응원을 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걸 속내를 들여다보면 나는 공부를 월등히 잘하기 때문에 나는 점수도 더 높아야 되고 대학도 수준이 더 높아야 되고 나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이상은 그 아이보다 더 훨씬 위에 있는 그런 이성을 만날 거고 너는 그 정도 수준의 대학,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친구를 깔아뭉개는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반응을 쉽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허허허 하고 웃어 넘기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선생님 그때 제가 왜 싸우지 않았나? 지금 와서 후회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의도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주먹으로 싸우라 그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반론을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너는 그러면 점수가 나보다 무조건 좋아야 된다는 뜻이야? 아니면 그 아이하고 너하고 비교해서 너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란 얘기야? 라고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맞받아 치셔야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끼리 은근슬쩍 짓궂은 장난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사례였냐면 남학생 한 명이 글씨를 여학생처럼 되게 이쁘게 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 친구를 놀리고 싶어서 여학생이 쪽지를 쓰는 것처럼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쓰는 어떤 메모지 같은 걸 훔치고 거기에 실제로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야, 네 반팔티 밑으로 내온 팔이 참 섹시하다 라고 쪽지로 장난을 그 남학생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장난이 대상이 됐던 그 남학생은 이성에 대한 경험이 적었고 그런 쪽지를 보내자 이 학생이 너무나 설레게 된 거죠. 자기가 이런 쪽지를 받았다는 게 기분도 좋고 우쭐해지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남학생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자기 팔 근육이 섹시하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팔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쪽지를 도대체 어떤 여학생이 보냈는지 추측을 하려고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동 수업을 할 때나 자습을 할 때나 독서실에 있을 때나 아니면 정규 수업을 들을 때 모든 여학생들을 주시하게 되고 누가 나한테 이런 쪽지를 보냈을까 유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남학생은 나름대로 증거거리를 찾고 예를 들면 눈이 마주친 여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보고 웃어준 친구가 있으면 아, 그 여학생이 나한테 쪽지를 보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학생한테 찾아서 고백을 하지만 근데 너무나 황당한 건 여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 남학생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야, 너 나한테 호감 표현했잖아. 이 쪽지 네가 쓴 거 아니야? 그럼 여학생이 내가 언제 난 이런 메모지도 갖고 있었던 적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 둘이 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를 보고 싸우는 두 학생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다른 학생이 내려와서 이 쪽지는 그 여학생이 쓴 게 아니라 나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반에 다른 남학생이 장난으로 쓴 거라고 이미 소문이 파닥에 나 있다라고 제보를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재미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 어때? 라고 생각이 짧은 학생들이 지나친 장난으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와 관련돼서 인간관계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도 여러분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사례 중에 한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엄청난 의욕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쉬는 시간에, 식사 시간에, 자습 시간에 졸릴 때 세수를 한다던가 정말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옆에 있는 친구는 자습 시간에도 자고 수업 시간에 조는 것 같고 매 시간 잠만 자는 것처럼 여겨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 사이에서 쟤는 비싼 돈 내고 재워서 맨날 잠만 자? 진짜 인간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공부에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숙형의 그 경우에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야, 얘는 교실에서 잠만 자는데 그러면 생활관에서 얘 방에서는 밤에 뭐 공부하냐 아니면 오락을 하냐 뭐 하냐 물어보면 걔 잠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재수할 때 나름대로 성숙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수생이라면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쟤는 참 인간 쓰레기야. 쟤네 부모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 모의고사를 보니까 점수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우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수학원 다닐 때 여러분들의 자극 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정교 등수를 알려주는 빌보드라는 걸 게재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몇 반에 누구, 점수 이렇게 돼서 등수가 1등부터 몇십 등까지 딱 나오게 되는데 맨날 잠만 자는 그 학생이 항상 1등이나 2등, 심지어 이 시험은 너무 어려워서 100점을 맞기 힘들다는 그 시험에서도 당당히 100점을 맞아서 이름을 올려놓는 그런 경우의 학생이 있습니다. 만약에 매 시간 공부를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맨날 잠만 자는 학생, 소위 말해서 얘는 나보다 못한 쓰레기 같은 재수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애가 시험을 잘 보게 되면 그거에 따른 자괴감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처음엔 자기 반성으로 이어지다 그것이 나중에 질투, 왕따와 같은 사건으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로 조언을 해드리면 여러분 공부 진도는 다 다르고 성적이 향상되는 시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을 해도 그 학생을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진도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옆에 학생이 뭐 하는지 또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재수학원을 다니면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즉 성적과 수시, 정시 그리고 인간관계에 따른 어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로 인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로도 되게 심각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거를 실제로 이야기한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여학생이 정말로 심각한 얼굴로 내려왔는데 나 이 학원 퇴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저하고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이유가 뭐였냐면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재수없게 생겨서 나는 그 학생을 볼 때마다 열받아서 학원에서 공부할 맛이 떨어진다 라고 상담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학기 초여서 얼굴을 다 못 외우고 있는 상태여서 그 상담을 하고 일단 진정시키고 올려보낸 다음에 그 학생을 봤는데 그냥 평범하게 생겼었어요. 제가 짐작컨대 둘이 알게 모르게 갈등 구조가 있었겠죠. 예를 들면 지나가다 책상을 모르고 툭 쳤다던가 아니면 웃는 게 뭔가 나쁜 의미로 날 보고 웃었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런 감정들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수없게 생겼으니까 자기는 퇴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여학생을 당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학생을 불러서 얘야, 네가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사람은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서 나는 그 마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네가 재수할 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커졌을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퇴소를 하고 또 그렇다고 상대방 친구를 퇴소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내가 가능하면 동선을 겹치지 않게 자리 배정을 해주고 또 서로가 안 보이게끔 자리 배치를 해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두 학생을 같이 데리고서 재수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아마 재수학원에 가면은 책박스 같은 걸 받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나 책이 많기 때문에 사물함만으로도 부족해서 다리 밑이나 아니면 의자 밑에 책박스를 줘서 거기에 책을 담아놓고 다니게 하는 학원들도 있을 텐데요. 의자 밑에 책박스를 놨을 때 뒤에 있는 학생이 자기도 모르게 앞자리에 있는 책 위에다 발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양말도 신지 않고 또 발이 좀 지저분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걸 올려놔서 그걸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생과 매너에 문제가 있던 친구들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말 무조건 신게 하고, 그리고 좀 체취가 세다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제가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게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이 되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나머지 로션 냄새 때문에 싸우려고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그 로션 안 쓰면 안 되냐? 왜? 네가 뭔 상관인데? 야, 그 로션 냄새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두 학생이 싸울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로션 냄새나 향수 냄새가 보통 안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저도 둘이 싸우려고 했을 때 왜 싸우냐 그랬는데 로션 냄새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렇게 돼서 처음엔 저도 황당해서 둘을 혼내려 하다가 또 이 녀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라고 얘기를 해서 또 자리 배치를 떨어뜨려서 갈등을 줄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특히 기숙형 학원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룸메이트 체취가 너무 세거나 코 골거나 아니면 이를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가끔가다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데 그게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겨져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보통 기숙형은 이런 갈등 구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입소를 하고 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코를 많이 골거나 이를 많이 가는 친구들을 조사해서 보통 그 친구들을 한 방으로 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슴 아프지만 가족, 특히 부모님과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러분들도 재수학원에 드는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로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은 갖고 계시긴 한데, 근데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경우, 즉 본인이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이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수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식도 꼭 그걸 했으면 하는 마음에 강요하시는 분도 많고, 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 능력이 뛰어나심에도 불구하고 가정 환경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시고 힘들게 사시다가 자신이 대학에 가서 꿈을 이루지 못한 한을 자신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이유는 알지만 자기의 꿈과 실질적 공부 실력이 무시되는 거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하고 욕을 하면서 싸우는 사례도 제가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아마 여러분 재수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많게는 한 달에 3번까지 볼 수도 있고 보통 2번 아니면 1번 정도 보게 되는데 그 성적표가 집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고3 때와 달리 재수생 때는 모의고사에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비싼 돈 내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많다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니까 성적이 빵빵빵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서 부모님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는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하는데 네 성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야, 누구누구는 성적 팡팡 오른다고 하는데 너는 뭐냐? 너 재수해서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잠깐 쉬면서 컴퓨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봤는데 그거를 옆에서 부모님께서 보시고
너는 또 노냐? 너는 재수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인분의 자녀와 본인을 비교를 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 이런 성향이면 제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또는 자녀들이 아무리 울면서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 성향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술자리라던가 아니면 부모님하고 정말로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부탁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번 재수 때는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제가 그걸 안 해봤겠어요. 이미 다 하셨고 저희 아버님 어머니 고집은 꺾지를 못해요. 또는 저희 아버님이 우리 집의 중심이라서 아버지 뜻을 절대 못 어겨요. 또는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왕이기 때문에 어머니 뜻을 절대 못 꺾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제가 노골적으로 그러면 너도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라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일단은 부모님께서 고3 때 네가 방탕하게 놀거나 아니면 실패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반응할 수 있고 그 일정 책임은 너에게도 있으니까 일단은 감내를 하고 그걸 마음속에 담지 말고 그냥 표현은 좀 거칠긴 하지만 한쪽 귀를 흘러서 그래서 네가 상처를 안 받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상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선생님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가장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종업종에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도 상당히 안 좋은 선생님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근데 친구끼리 갈등이 생기면 싸우면 되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 안 들면 뭐 학원을 옮기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다니면 되는데, 막상 학원에 선생님들과 갈등이 생기면 사실은 가장 힘든 게 학생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로 그 선생님하고 싸우고 싶긴 하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선생님, 특히 학원에서의 강사들 사이에는 사실 독립된 어떤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실제로 한번 잘못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꼭 제출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몰래 썼다던가, 흡연이 금지된 학원에서 흡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밖에서 무언가 잘못을 해서 선생님에게 혼이 나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았는데 일부 선생님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편견을 갖고 학생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이 뭔가 조금이라도 틀어진 자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존다거나 아니면 타종을 했는데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어쩌겠어,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학원에 있는 강사 선생님도 자존심이 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강 선생님을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정말로 저열하고 저속하게 욕을 섞어서 흉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솔직히 그 선생님 인강 듣고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저희 학원에 그 선생님 자꾸 나쁜 얘기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선생님을 미워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또 성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 같아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정치, 지역, 종교, 이성에 대해서 편견에 빠진 얘기를 하시면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듣고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거 했을 때 야, 재수생이 이런 것도 모르냐? 라고 핀잔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정말로 속이 상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직함으로 아이들을 대할까? 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저도 선생이니까 그 선생을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힘든 건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과 갈등을 겪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해결책은 애매합니다. 학원이 마음에 들어서 학원에 남고 싶은데 선생과 갈등이 있으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퇴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애시당초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선생님들에게 소위 말해서 안 지키는 게 중요하고, 즉 규칙을 잘 따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나쁜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적 내용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뾰족한 대책이 사실 애매한 경우가 이 사례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상담했던 사례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갈등을 경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갈등의 원인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애시당초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상담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책은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 여러분이 자존감이 세야 되고, 두 번째, 외로움을 무서워하지 마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솔프를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대응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저와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